재무 아카데미 그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하시나요? 투기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을 만났는데요. 이제까지 제가 치리법칙이라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투자 원칙서를 작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은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주식시장 그래프 보이시나요? 왔다 갔다 딴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 주식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렸고요. 자,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회사의 크기, 회사의 기밀 정보, 시장 사업, 상승기인지 하락기인지, 회사 대표의 마인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적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할 때 거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주식의 대가들은 좀 미국에 조금 많이 있죠. 근데 일반인들이 주식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라는 부분이 조금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투자 거래 마인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거의 대부분의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회사의 주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매출도 좋고 이익도 많이 나고 큰 기업체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좀 생각을 해볼까요? 그 회사가 어려울 때 그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돈을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인드 자체가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있고 내 회사라고 생각했을 적엔 어떻게 될까요? 자금을 더 투하해서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겠죠. 여기서 투자와 투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투자라는 것은요,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고, 투기라는 것은 내가 타이밍을 보고 내가 돈을 잘 벌기 위한 부분, 마인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투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투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박이라고는 어떤 책에서 제가 있어서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 전문가 엄청 많잖아요. 뭐 짐 로저스라든지 존 템플린이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그 전문가의 조언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조언하시는 분마다 좀 다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타기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수익이 막 오를 적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배분을 해야 된다. 배분하지 말아야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보니까 각각의 투자 전문가들은 손해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마인드 자체가 투자를 이렇게 해도 나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투자 원칙서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으시면 성공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투자 관련된 책을 보면 핵심적인 건 이거인 것 같아요. 주식 거래를 하실 적에는 좋은 기업만 사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좋은 기업일까요? 영업 실적이 좋아서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회사.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치가 더 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들은 시간이 좋은 회사를 멋지게 자산을 불러낼 수 있도록 가치를 올려준대요. 그러면 좋은 기업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요, 시장 적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주식 거래를 할 때 매매 타이밍 중요해, 봉차트 막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을 구입을 할 적에, 좋은 기업의 주인이 돼서 주식을 거래를 할 적에는 굳이 시장 적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오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가에 더 관대하다고 해요. 내가 들어가는 시점 자체를 갖다가 너무 작게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의 영구 손실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 효율이 높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죠. 왜? 이 회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 회사 그런 거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좋은 기업, 근데 나 그래도 좋은 기업 잘 모르겠어. 어떤 게 좋은 기업이야? 그죠? 우리는 매출이라든지 그런 거 차트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어떤 좋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소유하고 싶은 기업 있으십니까? 삼성전자 소유하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고 싶은 기업. 왜?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롱런. 내가 취직을 하는데 없어질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구매율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는 기업. 다른 말로 혁신 기업이나 미래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기업들을 사면 좋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면 적정한 가격에 사셔야 됩니다.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면 적정 가격에 사라는 조언을 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적정 가격에 사야 되고요. 만족스러운 주식 수익률은 합리적인 가격을 살 때에만 가능하대요. 그리고 시장의 높은 기대는 고평가될 수 있고, 그리고 2달러에 사서 3달러에 파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우리는 주식시장을 봤을 때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죠. 근데 기억나십니까? 위험 중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는 거. 하나의 위험은 이 회사가 없어지는 위험. 두 번째 위험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이 있죠. 자, 이렇게 좋은 기업은 없어지는 위험은 없다, 그쵸? 그러면 변동성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면 저점에 있을 때 그 가격으로 사면 어떨까요? 아주 크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적정 가격은 어떨 때 제일 좋을까요? 네, 시장이 격변할 때 좋은 기회가 발생한다고 해요. 자, 쉽게 돈을 잃는 비법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장상이 흥분되고 막 낙관에 휩쓸려 있을 때 주식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시장상이 너무 침울해서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주식을 팔고,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으로 투자를 할 때, 그리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돈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면 요거를 반대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돈을 얻는 비법이 되겠죠. 그 첫 번째는 시장이 흥분되고 낙관으로 휩쓸려 있어요. 누구나가 다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느 순간 되면 꺼질 거예요. 이럴 때 그때 우리 서프라임 몽주름도 있었고 코로나 때도 있었고
이렇게 갑자기 시장 상황이 침을 내고 주식의 주자도 지읒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있겠죠? 이럴 때 주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이나 옵션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으로 주식 거래를 하시게 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라고 저는 많이 권유해 드립니다. 예전에 펀드도 마찬가지였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까지 이거 하면서 투자 원칙을 가지고 하신 케이스를 두 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한 고객은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터놓고요. 각 증권사별로 권유를 받습니다. 어느 회사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하고 리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증권회사에서 추천해주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수 후 수익률 10% 됐을 때 빼는 형태로 투자를 원칙을 세우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유자금이 조금 셌어요. 그리고 갑자기 확 떨어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전쟁 말말이라든지 무슨 이슈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대기업 주식, 내가 알고 있는 주식을 매수를 해서 10% 20% 하고 그 자금으로 여행을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방법이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은 유튜브를 보고 미래의 그런 예측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산업이 어떻게 구성될 거야, 그래서 투자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또한 어떤 자신의 원칙만 있으시다라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재무설계사가 추천드리는 투자 방식은 이런 부분이에요. 손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첫 번째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회사의 선택 기준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우량회사의 주식과 그리고 혁신회사, 그 다음에 고성장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 하나의 회사에 몰빵하지 마시고 조금 배분을 조금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적별로 투자 원칙을 조금 세우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만약에 가져가실 거라면 그러니까 미래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두들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 반기나 혹은 매년 그 보유 회사의 실적을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계속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좋은 회사의 주주가 되셨다면 그 회사의 제품을 관심 있게 보고 애용하자라는 게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매번 변하는 주식 그래프 보지 말라. 왜냐하면 좋은 회사, 믿는 회사라고 하면 굳이 매일매일 그 그래프를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을 매수할 때는 장이 열리는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 예약을 걸어놓고 일상생활은 행복하게 그냥 영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만약에 매약 예수를 했다. 그런데 그 매수가가 체결됐으면 나는 저가에 좋은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구나 라고 행복해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자산이 늘어났구나, 내가 들어간 금액이 조금 주식가가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재무 아카데미 이제 대단의 막은 내려졌고요.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 재무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 위주로 지금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언제나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들 행복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용기를 저희는 응원합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